근데 윤석열의 어쨌든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고 오늘 이제 발부까지 됐습니다. 체포영장이. 그래서 이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 1월 6일까지예요. 근데 공수처에서는 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 것이냐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로 아마 조만간에 잡으러 갈 것이다. 라는 추측이 꽤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유효 기간이 있다 보니까 요거 일단 들고 한 번 더 소환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추측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각자. 소환 요구는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체포 영장이 나왔고 공수처에서 오늘 기자들이랑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과의 협상은 없다, 협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건 이제 취재하다가 검찰의 이제 전직 고위 관계자들한테 이제 연락을 좀 받았는데. 기자님이. 네. 그러니까 네. 왜 공수처 취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법조 취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공수처는 지금 어떤 스탠스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은 이게 이제 국가 애도 기간 때문에 뭐 1월 5일에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러기보다도 지금 오늘 공수처가 언제 어디에 그리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체포영장도 이제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언제 어디로 갈지는 아직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은 결국은 은밀히 해야 되는 그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언제 할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야 대통령실에서 혹은 이제 윤석열이 이제 대비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일단은 1월 2일, 3일에 1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그 저항이 있으면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1차적으로 아마 이제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알 거예요. 1차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1차적으로 하고 네, 압수수색도 1차적으로 같이 간 거거든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고 수색영장이죠. 죄송합니다. 수색영장입니다. 네.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방해를 할 경우엔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하고 나서 법원에다가 소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번이나 이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사전구속영장이 나오면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거기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랑 별개로 법원에서 또 구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할 여러 방법들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공수처가 아직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다. 그래서 1월 5일에 하게 된다면 그럼 1월 5일, 6일에 다 한다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취재가 됐으면 좀 가르쳐 달라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거는 빨리 체포 영장이 있으니까 체포를 하고 48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조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구속영장까지 받고 비어 있을 때 압수수색하면은 제일 깔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대통령실 뭐 한남동 앞에 이 태극기랑 일장기 든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 누웠거든요.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체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뭐 그분들도 그 공무집행 방해로 법적으로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법률을 적용하는 절차적인 유연성의 문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조선시대라고 가정을 해보요. 역적입니다. 오랑캐입니다. 그냥 오랑캐 수괴는 역적 수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는 거고요. 그렇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이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력도 포함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쓸 줄 모른다면은 공수처장 자리 그만해야죠. 그걸 쓰라고 공권력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그러니까요. 수사기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공수처가 지금 바보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7일짜리를 받았으니까 체포영장. 체포영장은 7일짜리를 받았으니까. 근데 체포영장의 다른 형태는 근데 언제 체포될지도 모르니까
공소시효까지를 길게 늘어뜨리려는 체포영장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기한을 딱 7일로 잡았기 때문에 7일 안에 잡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한 거거든요. 그건 약간 의지라고도 볼 수 있나요? 아니, 당연하죠. 그런데 언제 될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를 공친다고요? 이건 바보가 하는 짓의 뭐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공수처한테 도저히 이 사람들을 좀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의 공개 수배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체포영장에 가게 되면 꼭 가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출국 금지하고 수배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따라오는 건데 네. 공개 수배를 해서 국민 누가 보더라도 이걸 신고해가지고 잡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도 해라. 윤석열. 예, 어, 그렇게 네. 공개 수배를 해야 어. 사실은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안에는 이제 경호처인데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101 경찰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윤석열을 보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수배가 돼 있어요. 잡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잡아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해서 국민적으로 이러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것들을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야만 지금 이 멧돼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멧돼지가. 네.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 관저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경호를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계속 국법 질서를 계속 방해하는 행위만 계속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채팅에는 현상금도 걸면 안 되냐라고. 그러면 수배하면 현상금 걸릴 수도 있죠. 네, 걸 수 있죠. 누가 데리고 나오는 그래서 거 아닙니까? 오늘 저희 당이 A급 수배를 쳐야 된다. 그럼 경호처에서 먼저 잡아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극에 보면요 역적들 목에다가 현상금 걸어요. 그럼 그 역적의 측근이 역적 수개를 잡아다가 현상금 타려고 갖고 오기도 합니다. A급 지명 수배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5주가 안 나오면 이런 방법까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5주 답답한 공수처를 못 믿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수처장이 국힘의 추천을 받은 국힘의 추천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그 발표를 했던 거죠.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이 공수처가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공수처장은 있는데 밑에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이제는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근데 이제 공수처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그리고 일을 할 뭐 의지나 능력도 없다는 건 이제 사실 지금쯤이면 뭐 온 국민이 아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3개월이 넘도록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인정을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업무가 과다한다는 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일들을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내란숙의 윤석열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저는 아직도 좀 의문인데 일단은 그래도 공수처도 이제 호랑이 등에 탔으니까 수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지금에라도 이제 공수처가 하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났을 때 윤석열이 얼마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라 뭐 지금이라도 좀 하려는 의지를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딱 끝나자마자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가르마를 탔냐면요. 네. 검찰은 손 떼라. 니네 무슨 낙작이 있다고 여기에 저 손가락 얹으려고 하느냐? 거기는 손 떼라. 내란 수사에 직접 수사 개시 권한도 없지 않느냐? 그거는 경찰에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경찰에 또 한계가 있어요.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잖아요. 검찰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검찰이 승인해줘야 또 청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영장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와 손발이 있고 이렇게 체포를 할 때 그 체포를 해왔던 경험과 그러한 인력이 있는 경찰이 공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 수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뭐 다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공조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을 차려졌는 겁니다. 네. 공조수사본부의 핵심은 영장은 공수처가 하고
그 다음 일은 공수처가 능력이 없으니 경찰 보고 그것을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역할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목을 막고 있었죠. 예.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지금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도랑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 얘기해주신 공조수사본부에서 협력해가지고 영장이 청구된 게 아니라 공수처가 되게 단독으로 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윤석열 쪽도 이걸 굉장히 파고들거든요.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영장 수사를 청구를 한다. 받고 발부받았다. 요걸 굉장히 그 틈을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궤변인 게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네. 이게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 법원에서 영장이 법원이 발부가 안 판단한 되죠. 거죠, 일차적으로. 법원 발부로 그 논란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아, 안 그래도 그래서 요거 깔끔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네. 이거는 영장이 나온 것 자체로 전혀 뭐 이거에 대해서 뭐가 맞냐 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증거다. 아, 당연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럼 됐어요. 그런 사법 절차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에서 그럼 깔끔해. 예,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죠. 예. 그 권한이 있는 경찰이 출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됐네, 깔끔하네. 그러면 이제 이 체포영장 가지고 만약 공수처가 가요, 경찰이랑 같이 가 이제 체포하러. 근데 이제 경호처 말도 굉장히 나온단 말이에요. 경호처에서는 이번에 영장 나온 거 보고 굉장히 짧게만 입장을 냈어요. 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저항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항하겠다는 뜻으로 저항하겠다는 받아들이십니까? 얘기입니다. 예. 어. 왜냐하면 야, 그거를 그럼 큰일인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잣대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경호처장은 그냥 바지사장이에요. 경호처장은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인데 전혀 안에서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제 경호처를 계속 오랫동안 경호처에 5기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성장해 온 사람이 경호처장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경호처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기 늘공입니까? 원래 경호처에서 계속 쭉 성장. 늘공이네,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이고 박종준 경호처장. 예. 출마도 했다가 그 이제 사실 보훈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실권이 없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 거기 안에 있는 내부에 들리는 얘기의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경비본부장, 경호본부장 이런 분들이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가지고 TF를 만들었는데 그 TF 역시 경비본부장이 TF 단장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경호본부장이 있는데 뭐 실명은 제가 이 자리는 안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경호본부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전 국민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입틀막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이게 상황이 반전돼 가지고 그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경호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 세 명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협조한다 얘기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잖아요. 막아내겠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호처의 인사들의 그동안의 행태. 그리고 기본적인 그 강경파의 모습 그것들이 해석을 도와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대변인님이 이제 청와대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상황들을 저희보다 이제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다시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는 망상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제 뇌피셜로 보자면은 이 사람들도 윤석열이 재임하는 동안에 뭘 좀 특별하게 누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니 승진은 어마어마하게 했죠. 승진 이상의 비법률적인 상황도 저는 뭐 의심이 됩니다. 안 그러고는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과잉되어서 법의 결정적 마찰이 생기는 상황에서 특정 편을 목숨을 걸고 든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우리 대변인님이 얘기해주신 내용 중에 TF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영장 집행 관련해 가지고 대비할 TF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전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 건가요? 이전부터 그 이런 영장과 압수수색, 체포영장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예상이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TF를 만들었고 그 제가
전해 듣기로는 파악하기로는 경비본부장 이게 여러 본부장이 있습니다. 경비본부장이 그 TF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적법하게 했는지 누가 적법하게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사실관계가 이제 드러나겠죠. 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경호처에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물리적인 저는 충돌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물리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 부담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데요. 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가지고 그걸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합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는 그걸 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경호처가 네.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경호처도 뭐 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시는 건 좀 너무 가신 거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혹시 무서워서 그랬어요. 네, 네, 아무튼 잘 몰라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뭐 수색 영장도 집행을 할 테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뭐 여러 군데가 이제 군사 기밀 뭐 군사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장애 승인이 있어야 되는 군사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수색 못하게 하고 공수처가 진입하거나 경찰이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 집행이 가능한 거죠. 공무집행 방해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해당되죠. 그 내란의 공범 전 법무부 장관 박승재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탄핵되기 그러니까 그 자리를 파하기 전에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했죠.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공무집행 방해죄. 그건 박승현 직접 얘기했습니까?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란의 공범마저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관련해서도 지금 채팅으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 같은데 단호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호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란범이기 때문에 현행범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체포되는 순간에 국무위원들 중에 이제까지 머리 쳐들고 뭔가 또 분위기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눈치 보던 사람들이 바로 무릎 꿇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수계를 체포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진 출두는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절대 안 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없죠. 지금 네. 기자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막 태극기 들고 엄청 모이고 있잖아요. 네. 체포가 되는 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자진 출두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체포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 자기 지지율에 뭐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그 뒤에 흘러갈 일들이 뭔지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그 김용현 씨의 공소장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사건의 배경에는 김건희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들어갈까 말까 김용현 씨 공소장에 들어갈까 말까 이제 그때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본인의 내란 범죄보다도 그 뒤에 있을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그런 수사를 막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지금 막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탄핵 재판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재판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 검찰 수사, 뭐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도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냥 막고 있는 거는 일종의 퍼포먼스지 실제로 어떤 유의미한 행동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그가 그런 현실 인식을 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될까요? 저 저는 그게 상당한 의문을 갖고 저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예, 네. 현실 인식을 정확히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자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했던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법과 원칙이다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언제든지 전복시킬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 현실 인식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분석하는 말을 하면서 진짜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채팅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직접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질문이면은 바로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 보고 있으니까요. 윤석열이 그런 지적 수준이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